진박할까봐 힘들어요. 저는 국 간 맞추는 게 힘들어요. 항상 국물이 있어야 한국 사람들은 먹으니까 그게 제일 힘들어요. 책을 아무리 뒤져봐도 속 시원히 풀리지 않는 요리의 궁금증.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애매한 요리의 기본 상식. 하지만 이분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다. 요리가 너무 어렵고 실수도 많이 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맛있는 요리와 맛없는 요리의 한 끗 차이,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알면 더욱 맛있다. 밥상 요리 노하우. 그 알찬 정보가 지금 공개된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김영빈 씨의 요리 스튜디오. 매일 이곳은 요리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기본이 되는 한식은 물론이요. 양식, 일식, 동남아 요리까지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는 요리 연구가 김영빈 씨. 그러나 그런 그녀도 처음부터 요리를 잘했던 건 아니란다. 처음에 요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경상도에서 오래 자랐고 남편은 충청도 부모님을 둔 서울 사람이에요. 남편의 입맛에 맞는 밥상을 차리기 위해 요리 공부에 몰두를 하다 어느새 요리 연구가가 되었단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요리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오는 고민은 무엇일까? 근사한 요리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단 항상 어떻게 하면 밥 맛있게 짓죠? 어떻게 하면 국 맛있게 끓여야 하거든요. 일상적이지만 가장 어려운 맛있는 밥 짓기와 국 끓이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 밥맛의 시작, 바로 좋은 쌀! 쌀을 구입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쌀이 부스러지지 않고 모양이 온전한 것을 고르시는 거예요. 봉지를 뜯어서 보시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봉지를 보시면 도정 날짜가 표시되어 있어요. 쌀은 최근에 도정한 게 맛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하지만 묵은 쌀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청주나 현미유 혹은 다시마를 한 장씩 밥을 지을 때 조금씩 넣어서 지으시면요. 묵은 쌀로도 햅쌀처럼 맛있는 밥을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쌀을 씻는 법 또한 밥맛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 쌀을 씻은 찬물은 재빨리 버리는 게 좋다. 오래 씻으실 경우에 다시 쌀에 쌀겨 냄새나 먼지가 침투하므로 찬물은 재빨리 씻어서 버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있는 이 거품기로도 손쉽게 씻으실 수가 있어요. 살살 흔들어 주시면 물이 너무 찰 땐 거품기로 살살 쌀을 씻는 것도 유령. 맛있게 밥을 지으려면 찬물은 재빨리 버리고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야 밥맛이 좋으니 꼭 기억해두세요. 또 쌀은 계절마다 불리는 시간이 다른데 이 시간을 잘 지키면 맛있는 밥이 된답니다. 너무 오래 물에 담가두시면 쌀의 맛난 성분이 수용성 성분들이 밖으로 다 빠져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30분 정도만 담그시는 거고 밥에 넣는 잡곡도 깨끗이 씻어 불리는데 현미는 1시간, 콩은 반나절, 기장이나 조는 씻은 다음 그대로 밥에 넣어 지어야 좋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초보자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 잡곡을 쌀과 함께 섞어서 불리시면 잡곡이 부는 동안 쌀이 너무 지나치게 불어서 이렇게 쌀알이 다 부서지게 되고 밥맛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잡곡을 오래 불릴 시간이 없다면 미리 불려 냉동했다가 그때그때 꺼내 쓰는 것도 방법. 또 쌀이 다 불면 체에 건져 물기를 빼주는 것이 좋은데 어느 정도 불려야 적당한 상태일까? 수분감을 먹어서 약간 촉촉한 상태, 살짝 부스러지는 상태가 됩니다. 자, 밥 지을 준비가 됐다면 쌀을 넣는데 미리 불려놓은 잡곡은 해동하면 식감이 나빠지니 그대로 조리를 한다. 또 맛있는 밥을 지으려면 밥물의 양 역시 중요한 포인트. 밥물의 높이는 검지 둘째 마디에 닿을 정도로 잡는 것이 적당하다. 밥 짓는 용기에 따라 밥물의 양 역시 달라지니 꼭 참고하세요. 또 밥 짓는 냄비는 쌀의 분량보다 큰 용량이 좋다. 2배 정도의 부피가 있는 냄비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냄비에 밥을 지을 땐 불 조절이 생명. 먼저 밥물이 끓어오를 때까지 센 불로 두고 밥물이 끓으면 중불로 낮춰 물이 줄어들 때까지 끓여준다. 밥물이 없어지면 약불로 줄여
밥알이 촉촉한 상태가 되도록 기다린 후 불을 끄고 5분에서 10분 정도 뜸을 들이는데 이 원칙만 지키면 맛있는 밥 문제없다. 달기 달면서 구수한 밥 냄새, 한알 윤기가 흐르는 밥만 봐도 참 군침 돈다. 밥과 함께 늘 곁들이게 되는 국,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있을까? 국 끓이기를 어려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국물과 건더기의 양인데요. 건더기와 국물의 비율은 1대2, 국물이 2, 건더기를 1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맛있는 국의 핵심 비결, 바로 육수! 맹물에 끓이시면 아무래도 맹물에 된장이나 고추장의 간만 들어가기 때문에 맛있는 맛이 나오지가 않아요. 국물로 많이 쓰이는 멸치 다시마 육수, 여기에도 맛있게 끓이는 비법이 있다고? 국물용 멸치를 고르실 때는 멸치 모양이 온전하면서 비늘이 많이 벗겨지지 않으시는 것을 고르시는 게 훨씬 맛있어요. 멸치는 머리를 남겨두고 내장만 떼어낸 뒤 냄비를 달고 골고루 볶아줘야 비린내가 제거돼 맛있는 육수가 된다. 네, 구수한 멸치 냄새가 나면 다시마 한 조각 넣어주시고요. 이때 다시마는 젖은 행주로 미리 닦아주시고요. 그리고 쌀뜨물을 부어줍니다. 구수한 국물 맛을 원한다면 맹물보단 쌀뜨물이 제격. 멸치 다시마 육수는 최소 15분 이상 끓여 맛을 낸 뒤 국물 재료들을 건져내는데, 이렇게 완성된 육수는 된장이나 고추장을 넣은 국이나 찌개와 잘 어울린다. 또 더욱 구수한 맛을 내려면 된장을 처음부터 넣고 끓인 뒤 냉이와 두부를 넣고 다시 한 소끔 끓이는데, 이때 거품은 10여 분 정도 끓은 뒤 걷어내야 감칠맛이 사라지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한 소끔만 그런 다음 파와 고추를 곁들여 잠깐 끓여내면 봄향기 가득 구수하면서 맛있는 냉이 된장국 완성! 국물 맛 한번 일품 되시겠다. 여기 또 하나의 비법 공개. 마땅한 재료가 없을 때도 맛있는 국물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요리를 하다 보면 짜투리 채소가 많이 남게 되는데요. 이 짜투리 채소는 버리지 마시고요. 육수를 내시면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냉장고 속 남은 자투리 채소 모두 집합. 맛이 잘 우러나게 큼직하게 썬 채소와 다시마를 넣고 팔팔 끓여주는데, 채소가 맑게 익으면 깔끔한 맛의 채소 육수가 완성된다. 육수가 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콩나물을 넣는 대신에 뚜껑을 닫지 않고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콩나물 비린내 어떻게 잡죠? 뚜껑 조절만 잘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뚜껑을 닫고 끓이셨으면 끝까지 뚜껑을 닫고 끓이시고요. 처음부터 뚜껑을 열고 끓이셨으면 뚜껑을 열고 계속 끓이셔야 해요. 모자란 간은 소금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보통 레시피를 보시다 보면 소금 약간이란 말이 있는데요. 이 소금은 엄지와 검지 사이에 집어서 한 번 정도, 약간 넉넉하게는 손가락 2개를 잡으셔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간을 한 뒤엔 파와 고추를 넣어 맛을 더하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 끓여 맛을 우려내면 시원한 콩나물국 완성! 채소 육수로 만든 국물 맛 어떻게 다른가요? 그냥 할 때는 콩나물 맛만 나서 좀 밍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채소 육수로 하면 조금 더 깔끔하고 시원하면서 깊은 맛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요리를 잘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한 요리를 맛있게 먹어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즐겁게 요리했거든요. 맛있는 요리, 그 기본은 무엇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요리를 하는 것이라는 김영빈 씨. 나를 위해 또 내 가족을 위해 손길 한 번 더 가더라도 기분 좋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맛있는 밥상의 시작이란 사실 꼭 기억하세요.